안녕하세요. 온도비입니다. 임대차 3법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법안이죠.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전 국민이 부동산 투자 공부도 아니고 부동산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7월 29일 법사위 상정됐고요. 통과했죠. 30일 본회의 상정 통과했고요. 31일 공포 및 시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주요한 내용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시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로 제한한다는 내용.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 부분은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죠. 그걸 임차인이 요구 시 2년 연장했다. 그래서 2 플러스 2, 총 4년이란 얘기죠.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 이제 소급 적용이 되는 상황이죠. 이전 계약이 있었는데 이전 세입자 같은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가장 지금 파급 영향이 큰 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입니다. 다음에 준비가 되셨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은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기존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1회, 그래서 2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전월세를 5% 이상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요. 계약 만료가 2020년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참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미리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 청구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12월 10일 이후에는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죠. 자, 법 시행 전에 이제 만료가 다가오거나 내지는 이제 만료 바로 임박하신 분들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료 뭐 10% 인상을 지급을 했어요. 이미 임대료 반환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법 시행 지금 됐는데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미 적용을 갖다가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결국은 5% 이내로 낮춰서 이 차액만큼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앞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차익을 갖다가 반환 청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내용 증명이 오고 가고 내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장치가 나오고 있겠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2년 거주기간 채워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채워야 되겠죠. 다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죠. 그리고 즉 무슨 얘기냐?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은 내가 텀을 두고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계약 만료 이전이라고 하면 3개월간은 임대료를 내야 된다. 내가 계약 만료 시점이 여긴데 벌써 이제 한 6개월 전에 나는 집을 나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제 3개월 정도는 집주인에게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나간다라고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임대료는 지급하지만 계약 전이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뭐 이 부분은 뭐 기존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법 시행 전 임대계약의 거절, 그리고 새로운 임차 계약일 때 기존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행사는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해버렸어요. 집주인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기존 임차인 계약은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래서 다만 이런 어떤 케이스에 놓이신 분들도 생기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 법 시행 이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뭐 계약서나 계약금 등으로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놓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정보가 많습니다. 일단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 거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들어가서 살 어떤 증명을 또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그 사실을 갖다가 6개월, 1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집주인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속이 포함된다. 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케이스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집주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름의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또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또 찾아내 가지고 뭔가 증빙을 하고 내지는 알아내서 또 뭐 이를테면 신고를 해야 또 이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청구가 가능해지겠죠. 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실제 거주한다라고 하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한 다음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어요. 이럴 경우에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3개월치 월세, 전세 같은 경우는 김리 기준을 월세로 환산합니다. 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올려받은 월세 차액의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참 어렵죠. 자, 어떻게 보면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참 이 부분을 뭐 어떤 식으로 또 증명을 하고 법적 분쟁들이 이를테면 참 많아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법이 어쨌든 상정이 됐고 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사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내용이 다소 좀 어렵지만, 자, 전월세 상한제 기존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인상 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5% 이내란 얘기죠. 자, 4년간 전세 살았는데 계약 만료가 되는 상황. 이럴 때 새로운 집의 전세일 때 5% 상한제가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미 계약이 이제 끝났고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미적용이 된다. 그래서 4년이 지난 후에는 전월세는 폭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임차를 주지 않았던 집들, 이 집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미 전세가가 이제 폭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4년 살았고 2년을 더 거주하려면 계약갱신 청구권 및 5%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집주인이 일단은 계약을 갖다가 이 조건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갱신이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5% 상한이 적용된다라는 거. 자, 집주인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뭐 이 부분은 뒤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거주 목적일 때 직계 좀비속 포함입니다. 단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입자는 실거주 할 거냐 그 사유에 대해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고 또 내지는 증명을 요구하고 이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와가지고 어떤 혼란을 갖다가 가중시키면 안 되는데 이미 나와 있는 것들도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증명을 요구할 것이냐? 전화로 물어볼까요? 그쵸?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생각에서 한번 볼게요. 임대차 3법으로 지금 이제 사회적 파장이 뭐가 됐느냐? 가장 쟁점인 게 이제 전세 가격 급등이 벌써 나타났고요. 그리고 전세 물건 품귀 현상입니다. 전세를 갖다가 웬만하면 지금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내놓지 않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뭐 실거주 2년 요건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근데 조금은 임차인들이나 내지는 또 집을 갖다가 뭔가 구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전세 대출 연장 거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전세를 갖다가 갱신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유심히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갱신을 못하고 나가야 하는 가능성이 상존을 하게 됩니다.
자, 전세를 내가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큰 상관이 없겠는데, 전세 자금이 워낙에 이제 큰 지역들이 많죠. 뭐 전세 금액 자체가 뭐 4억, 6억, 10억 넘어가는 서울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권을 낀단 말이죠. 근데 전세 대출을 위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HUG, 서울보증 등 세 곳의 보증을 끼고 전세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주금공,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세입자 신용 기반이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필수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예, 대출 실행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예, 참 이런 어떤 케이스들이 앞으로 또 상존해 있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이 이걸 또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미리 잘 점검해 두시고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어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시거나 예, 좀 궁금하신 사항은 덧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혹여나 또 모르는 내용 있으면 찾아봐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집주인분들한테 관련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차인 있는 아파트 매매는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 그대로 계약을 승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매매는 가능하다. 다만 지금 그대로를 갖고 승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전세를 두고 있는 분들 고민들 많으시죠? 그대로 지금 전세를 놓자고 하니 이제 다양한 어떤 법률들이 통과가 되고 막 상정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예, 집주인분들이요. 다만 가능은 하나 사실상 어렵다라는 부분.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정법률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직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로 전환에 동의한다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상황일 때 혹은 나름의 어떤 제시는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죠. 자, 전세를 월세 전환할 때 바로 법적 전환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현재 4%입니다. 4%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법적 전환율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환되는 보증금의 10%이거나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있죠. 그것 플러스 3.5% 중에 낮은 비율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0.5%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0.5 플러스 3.5% 하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이제 4%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산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전세 4억일 때, 전세 4억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반전세 내지는 월세로 전환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보증금 이제 1억 정도로 책정을 하고 그럼 월세는 얼마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를테면 법정으로 지금 최고치가 정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5%만큼 인상할 수 있죠. 5%만큼. 그러니까 전세로 치면 4억 2천이 되는 거죠. 이 4억 2천을 갖다가 월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보증금 1억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보증금 3억 2천을 갖다가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1280만 원이 나와요. 1280만 원은 바로 4%가 적용된 수치입니다. 이걸 나누기 12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월세는 약 106만 원. 즉 보증금 1억일 때 월세는 106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정해진 수치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건 월세 곱하기 12. 그걸 뭘로 나누느냐? 지금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빼줍니다. 이걸 분모를 해서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100. 그래서 전세 보증금 1억이라고 할 때 이걸 2천에 월 30이다.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은 4.5%가 나오는 거고요. 8천에 20이다. 그럼 전월세 전환율은 12%가 나옵니다. 예전에 한참 월세가 이제 막 돌리고 이럴 때는 월세 전환율이 상당히 높았죠. 9%, 10%대 넘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한 5% 미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계산을 갖다가 어려운 분들, 그러면 전월세 전환, 임대료 계산기가 이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렌트홈이라는 곳이에요. 정부의 등록임대 정보 사이트입니다. www.renthome.go.kr.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임대료 계산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예, 다 와 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집중을 해 보시죠. 자,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쵸? 그래서 이건 직계 좀비소 포함되고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쟁점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임차인이 2개월 월세를 연체했을 때. 자, 이제 임차인분들 2개월 이상 연체가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케이스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뭐 나머지 것들은 사실 좀 해당 사항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증축, 개축, 개조, 파손. 여기에서 이제 파손이나 개조, 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제 이런 거겠죠. 원상복귀가 안 되는, 이를테면 뭐 못 하나를 박았는데 시멘트에 금이 가거나 혹은 뭐 어디가 좀 부서지거나 이랬을 때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과연 거절할 수 있을지, 내지는 또 이런 거를 갖고 뭐 임대인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본인들의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재로 인한 주택 파손이 있고요, 재건축이 있고요. 뭐 상가가 아닌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죠. 다만 어쨌든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도 원상회복 불능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갱신 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다는 부분. 자, 마지막 10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 연장, 전세금 1억 인상을 약속을 했어요.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지급을 한 경우도 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죠.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세입자 요구 시에는 2년 연장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전세금은 5%만 인상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4억이었죠? 이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4억 2천이죠. 딱 5%만 인상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임대인분들은 뭐 속이 상하시겠죠. 내지는 적게 임대료를 주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갑작스럽게 파급적으로 뭔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팔을 걷어붙인 뉘앙스, 이거는 좋아요. 근데 이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거에 따른 어떤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너무 배려가 없지 않았나. 정말 전 국민들이 혼란의 가중이 되는 이런 법안들,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서울 전세가, 지방도 마찬가지죠. 물건 품귀 현상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갖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전세값 1억, 2억 올라가는 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을 당장 구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집을 사라는 얘기인가요? 정말 이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잘 알아두시고 어쨌든 잘 대응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제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 못 해드린 것도 있는데 뭐 댓글로 본인들의 어떤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혹여나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찾아서라도 답변을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임대를 주시건 또 임차를 하는 분이시건 잘 알고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